댄 랩이 로보택시 전략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주 자료에 로보택시의 출시 게이팅 팩터 중 하나는 규제 기관의 승인이다라고 서술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는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 가능하도록 부연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미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이 이에 해당하나요? 로보택시 전략은 어느 정도로 변했습니까? FSD를 더 국가적으로 지역 경계 없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로보택시는 더 지역 제한적이고 다시 말해 각 주별 접근 방식에 의해 운행이 되는 건가요? 일론, 우리의 솔루션은 일반화된 솔루션입니다. 웨이모 등을 보게 되면 그들은 고정밀 지도가 요구되는 매우 지역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에 상당히 취약해서 확장하려는 그들의 능력은 제한될 겁니다. 우리의 솔루션은 어디에서도 작동되는 범용 솔루션입니다. 심지어 다른 지구에서도 작동될 겁니다. 새로운 지구를 이름 붙이면 그 새로운 지구에서도 작동될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 경험에 의하면 일단 무언가가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안전하거나 유의미하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규제 기관은 해당 기능의 배포를 지원할 겁니다. 미래의 언슈퍼바이드 FSD가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하다는 수십억 마일의 주행 거리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런 대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면 어떤 규제 기관이 FSD를 방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규제 기관의 승인은 제약 요인이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한 북미 외에 전개되는 자율주행 기능은 북미 지역보다는 꽤나 늦어질 것이란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버전 12.5 어쩌면 버전 12.6으로 머지않아 우린 유럽, 중국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테슬라의 슈퍼바이즈드 FSD에 대한 규제기관 승인을 요청할 겁니다. 24년 말 전에는 승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명확히 해당 지역에서의 구매 동인에 도움이 될 겁니다. 트래비스, 일론이 언급한 것처럼 규제기관 승인 관점에서 미국 내에서 차량들은 미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에 의해 통제받으며 이는 모든 50개 주에 걸쳐서 동일합니다. 도로 규칙 또한 같습니다.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건 합리적으로 모든 50개 주에서 FSD를 전개하는 데 있어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물론 운송기업 혹은 택시 배치에 관해서 적용 가능한 주 및 지자체 수준의 규제가 있습니다. 도로상의 차량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연방 정부가 통제하며 이는 데이터와 차량 자체에 대해 일론이 제안한 것과 일치합니다. 아숍, 기술 관점에서 추가하자면 엔드투엔드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그 어떤 가정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외국에서도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듯이 FSD 또한 외국에서 동일하게 잘 작동될 겁니다. 미국 특화 코드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미국 기반입니다. 일론, 예, 아쇼.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외국에 가서 일정 부분 합리적인 평가를 받아 운전하는 것과 같이 이것이 아숍 당신이 FSD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아숍, 예, 정확합니다. 트래비스, 다음 질문은 카나코드의 조지입니다. 질문하세요. 카나코드 조지, 감사합니다. 잠시 규제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일 수 있겠으나 오늘 아침 GM의 발표에 의하면 GM은 페달과 운전대가 없는 차량 개발을 취소하며 이는 규제기관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아마 제가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 역시 대중에게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페달과 운전대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FSD 장착된 전통적인 테슬라 차량과는 달리 페달과 운전대가 없는 차량을 전개할 때 다른 규제기관 우려가 있습니까?
일론 명확하게 GM이 취소한 진짜 이유는 GM이 무인 차량 개발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규제 기간 때문이 아닙니다. GM은 규제 기간 탓을 하고 있죠. 이는 웨이모가 잘하고 있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GM의 기술력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조지, 추가 질문은 당신은 FSD 가격 인하 후 FSD 채택률이 크게 상승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량적으로 발표해 줄 수 있습니까? 바이바브 CFO, 유의미한 증가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워낙 낮은 수치에서 시작했기에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고무적인 결과를 목격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FSD를 실제 사용하기 전까진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FSD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매 순간 차량을 배송할 때마다 FSD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동하는 것을 볼 때 FSD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편향된 하나의 예시지만 저는 거의 매일 출퇴근하면서 20마일 이상을 주행하는데 최신 버전에서는 개입이 전무합니다. FSD가 활성된 테슬라 차량이 나를 문자 그대로 데려다 줍니다. 특히 운전자의 눈동자를 추적하는 최신 버전에서는 당신이 선글라스만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대 시차는 없습니다. 일론, 선글라스 문제는 수정 중에 있고 곧 개선될 겁니다. 선글라스 착용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뉴욕, 보스턴 시내에서 거주하는 운전을 하지 않는 스마트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수차례 나눴는데 그들이 FSD에 대해 물어보곤 하는데 나는 경험해 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FSD를 사용해 보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트래비스, 다음 질문은 뉴스트리트의 피에르입니다. 질문하세요. 피에르, 감사합니다. 다시 로보택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범용 솔루션으로 규제기간 승인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주행거리와 연산 능력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우리는 결국엔 해낼 겁니다. 제 질문은 로보택시의 전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입니다. 일단 어디든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운전자인 나 그리고 택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차 호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도로에 많은 차량이 있다는 의미이며 해당 차량을 관리 유지 보수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질문은 로보택시 전개 등에 관해서 이미 작업 중에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전개할지 계획 등의 아이디어가 이미 있습니까? 그 방식은 테슬라의 단독입니까? 아니면 현지 파트너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해 파트너사들을 찾고 있는 건가요? 일론, 테슬라 네트워크로만 운영될 겁니다. 당신은 테슬라 앱을 열고 호출하면 우리가 당신을 픽업하고자 차량을 보낼 거고 차량은 당신을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겁니다. 우린 곧 자율주행이 가능한 대략 700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 편대를 갖게 될 겁니다. 1000만 대, 2000만 대 이상이 될 겁니다. 차량은 인간 운전자와는 달리 하루 24시간 주 7회 연중 무휴로 운행하며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즉각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고객 소유의 편대를 위한 겁니다. 일종의 에어비앤비처럼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신의 차량을 테슬라 차량 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선택하거나 돌려받고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 편대에 의해 하루 종일 혹은 일정 시간만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테슬라는 차주들과 수익을 분배할 겁니다. 테슬라 차량이 주행 편대를 거대한 일종의 에어비앤비 편대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퀴 달린 에어비앤비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테슬라를 위한 일정 수의 차량을 만들 수 있고 이 차량들은 테슬라가 소유 테슬라 차량의 편대에 추가됩니다. 어느 정도 우버와 비슷하다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테슬라 네트워크로 구동됩니다. 모든 테슬라 차량 구매에 있어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는 테슬라 차량은 오직 테슬라 주행 편대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용으로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에르,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도시 내에서 소수의 차량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이 증가하는 건가요? 우버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임계점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론,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 테슬라 차량 편대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건 명확하죠. 아마도 자신의 테슬라 차량으로 돈을 버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돈을 벌기 원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즉각적인 주행 편대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트래비스, 다음 질문은 오펜하이머의 콜린입니다. 질문하세요. 콜린 러시, 오펜하이머. ESS 관련 질문 2개 있습니다. ESS의 타이트한 공급을 감안했을 때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대규모 시스템이 도매 전력 시장을 꽤 의미 있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시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부 지역에서의 포화 생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이바브 CFO, 우린 많은 기업들과 협력 중에 있으며 우리의 파이프라인은 실제 상당히 길죠. 계약 체결 시점에서부터 배송이 이루어지기까지 실제로 매우 긴 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격 전략을 잘 해오고 있으며 마이크가 부연 설명할 겁니다. 제가 첨언을 하자면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길다고 언급한 건 차량을 제조 판매하여 매출을 인식하는 자동차 사업 부문의 사이클과 달리 ESS 비즈니스 특성상 계약 체결 생산 배송 설치 그리고 운영에 이르는 과정이 긴 수주 산업의 특징을 언급한 것으로 분기별 실적 편차가 크다고 언급했던 일론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이크, 자동차 분야에서처럼 ESS 분야에서도 중국 OEM들과의 많은 경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력과 에너지를 판매하기 위한 계약 확보에 필요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고객사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이지 강력한 계약 분기를 보냈고 25년, 26년을 위해 수주 잔고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감안하며 훌륭하다고 느낍니다. 경쟁의 강도는 강하지만 우리의 전력 전자기기 및 관련 컨트롤을 갖춘 완전히 통합된 제품을 제공하는 등의 상당히 강력한 가치 제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바브 CFO,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은 메가팩과 같이 제공되는 전체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의 차별화 포인트이며 우리만 이용할 수 있고 우린 이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다른 것들에도 사용합니다. 경쟁사 대비 확실한 비교 우위를 제공합니다. 일론, 우리는 고객사들이 이런저런 솔루션들 혹은 때때로 자신들의 솔루션으로 구성하는 것을 발견하나 작동되지 않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글로벌 규모 관점에서 우린 포화 상태를 정말이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드 부문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 다른 곳에 걸쳐 시장이 개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바브, AI 연산 능력 관점에서 이런 GPU들은 정말 강력한 수단입니다. 데이터 센터 백업용 등으로 사람들을 위해 모으고 있는 신규 파이프라인의 양은 실제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콜린,
추가 질문은 장비 공급사 관련 뉴스가 있는데 롤투롤 처리 부분에 있어 4680 처리 기술의 전개와 관련된 겁니다. 이번 중요한 공정 처리 단계 관련 추가 공급사에 대한 잠재적 자격 부여에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보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라스모라베 엔지니어링 부사장, 네, 아마도 공급사와의 소송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부분이 4680 배터리 셀 전개에 있어 우리의 역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린 기술 부분에 있어 매우 강력한 설계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 대부분은 자체 설계 혹은 자체 제조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우리의 설계 자산 스택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제조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론, 나는 사람들이 전력망 ESS 관련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인지 여전히 이해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전체 미국 전력망의 에너지 생산량은 발전소가 정상 운영된다고 봤을 때 발전 에너지 관점에서 전력 수요의 피크와 최저 사이에 너무나 큰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생산하는 에너지의 최소 두세 배가 필요합니다. 전력망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선 1년 중 최악의 날에 최악의 순간에 이를테면 가장 덥거나 가장 추운 날 전력 부하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남은 기간에 대규모 초과 발전 용량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저장할 수단이 없습니다. 배터리 팩을 추가만 할 수 있다면 정상 상황에서 발전소를 가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정상 상태라는 건 전 세계 어느 곳에 어느 전력망이든 기본적으로 한 해 동안 누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며 이는 현재 생산 전력의 최소 2배, 어쩌면 3배에 육박할 겁니다. 이게 요약을 해보면 ESS 구축하게 되면 잉여 전력을 저장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재 생산 전력의 최소 2배, 어쩌면 3배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일론, 예, 엄청납니다. 트래비스, 다음 질문은 웰스파고의 콜린입니다. 질문하세요. 콜린이란 건 웰스파고.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IRA가 제거되면서 큰 기회가 있을 거라 했죠.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다 언급했었습니다. IRA 보조금이 사라진다면 테슬라가 더 많은 지원을 잃게 되었을 때 저는 모쓰리와 Y가 고객용 IRA 보조금을 받고 배터리 또한 생산세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IRA가 끝난다면 단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왜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죠? IRA 관련 현재 지원받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일론, 일정 부분 충격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IRA 보조금이 사라진다면 우린 경쟁자들을 파괴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테슬라도 약하게 충격을 받을 겁니다만 장기 관점에서 아마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번 어닝콜에서 언급했지만 테슬라 가치의 대부분은 자율주행입니다. 내 생각에 이런 기타 부분들은 자율주행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지 못한다면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지 말라고 추천합니다. 당신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할 것이라 믿는다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세요. 그 외 다른 질문들은 노이즈입니다. 바이바브, 명확히 하고자 몇 개를 추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를 볼 때 우린 항상 IRA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살폈습니다. 무엇을 보든 우린 그 어떤 보조금 없이 건실하게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모든 것을 설계해온 방식입니다. 배터리 원가, IRA, 제조 크레딧 등을 볼 때도 내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지원금 등의 베네핏이 없을 경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늘 고민합니다. 일론이 말한 것처럼
이는 경쟁사 대비 분명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지난 수년간의 수치가 말해줍니다. 비즈니스의 펀더멘탈 규모를 무시하지 마세요. 일론이 말한 것처럼 무엇보다 자율주행을 추가하기 시작한다면 단기 관점에서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무의미해질 겁니다. 트래비스, 준비된 순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분기에도 이야기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분기 어닝콜 복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